비행기가 천천히 착륙하자 재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오는 고국은 그에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죠. 공항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훅 밀려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재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공항에서 버려졌던 그날이 눈앞에 또렷하게 펼쳐졌어요. 텅 빈 공항, 어머니를 찾으며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다시 살아났죠. 왜 다시 돌아왔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에서 그는 유독 혼자였습니다. 공항 출구 앞에서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니, 소식 찾았나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이사님, 인천 작은 식당에서 홀로 지내신다고 합니다. 홀로라는 말이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혼자요. 그럼 지금까지 쭉 혼자였던 건가요?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재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랜 원망과 분노가 다시 살아났죠.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버렸던 거야?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 한편은 늘 텅 비어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중견 기업. 재우는 그곳에서 품질 관리 책임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뛰어난 분석 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회사 내에서 금세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은 늘 차가웠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부품에 큰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재우는 바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 회의에 참석했죠. 이 결함 아주 심각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서장은 눈을 피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재훈 씨,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어요. 회사 이미지만 나빠질 겁니다. 재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라고요. 부서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결정은 회사에서 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재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또 버려지는 건가?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재우는 어머니의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인천의 작은 식당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죠. 그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미숙 씨가 큰 빚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드님이라면 도와주세요. 재우는 메일을 읽으며 온몸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그를 뒤흔들었죠. 그는 이메일 주소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잠시 후 회신이 왔습니다. 정수연이라는 악질 사채업자가 어머니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은행 지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조심하세요. 재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 부서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부서장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재훈 씨,
어제 그 보고서 앞으로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재우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부서장은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재훈 씨가 책임질 겁니까? 재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간 마음이 또다시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사 일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부서장의 싸늘한 말에 재우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도 어머니처럼 자신을 버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재우는 다시 식당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와 연민,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뒤섞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미워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낼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회사에서의 내 위치, 아니면 어머니의 진실 어떤 길을 가야 하지.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힐 거야.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의 마음에도 차갑고 깊은 밤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했으니까요.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였죠. 그의 가슴은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부장님, 이번 부품 결함은 정말 심각합니다. 바로 조치가 필요해요. 부장과 몇몇 상사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씨, 대사에 하루 이틀 있던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문제를 크게 만듭니까? 이익이 먼저입니다.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요. 재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조용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더 이상 이 얘기 꺼내지 마세요. 위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는 철저히 고립됐어요. 상부에 이 일을 제기하면 문제 직원으로 찍힐 뿐이었죠.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순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앞에 어릴 적 장면이 흐릿하게 떠올랐죠. 어린 시절 재우는 부산의 작은 골목집에 살았어요. 집은 늘 춥고 어두웠죠. 어머니 미숙은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재훈이 집에서 혼자 기다리다 너무 배가 고파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미숙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급히 다가와 재훈의 손을 잡았죠. 왜 왔어? 재훈아, 여긴 오면 안 돼. 얼른 집에 가.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린 재훈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죠. 하지만 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재훈을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더 잘할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재훈이 눈을 떴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는 집 안을 돌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슬픔이 아직도 그의 가슴 깊숙이 남아 있었죠. 사무실에 앉은 재훈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이사님, 괜찮으세요? 재훈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 네, 잠시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는 다시 어머니의 사진과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미숙에 지친 얼굴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왜 그랬던 걸까, 엄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훈 씨 맞으시죠? 급한 얘기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초조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박미숙 씨, 당신 어머니가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정수연이란 사람이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급해요. 재우는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죠. 정수연의 이름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젠 명확했어요. 그를 막지 않으면 어머니는 계속 고통받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더 어수선했습니다. 재훈이 우려했던 부품 결함으로 결국 사고가 난 것이었죠. 회사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재훈 씨 책임 아닙니까? 더 미리 조치했어야지. 재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몇 번이나 경고했잖아요. 무시한 건 부장님과 회사입니다. 부장은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모든 동료들이 그를 외면했어요. 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다시 자료를 정리하며 정수연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회사에서 익힌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했죠. 손끝이 떨렸지만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정수연, 내가 반드시 당신을 막을 거야. 재훈은 정보를 정리하며 또 한 번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이유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를 더 이상 고통받게 두지 않는 것이었죠. 늦은 밤 어머니가 살고 있는 식당 근처에 찾아갔습니다. 불이 꺼진 낡은 건물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부르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올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품었던 미움과 슬픔이 뒤섞였죠.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훈은 가슴을 펴고 결심했습니다. 이젠 절대 물러서지 않아. 회사든 정수연이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죠. 이제 그는 길을 정해야 했습니다.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인천에 있는 작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식당 간판은 낡았고 유리창엔 금이 갔습니다. 그 허름한 풍경이 더 슬프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곳에 엄마가? 손을 뻗어 문을 열려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쉬고 다시 손을 내밀었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훅 밀려왔죠. 어서 오세요. 지친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년 여성이 허리를 펴며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자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목이 메었어요. 저기 박미숙 씨 맞으세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낯선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서글프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네. 제가 미숙인데요. 누구시죠?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노력했죠. 그냥 식사하러 왔어요. 어머니는 잠시 그를 빤히 바라보다 이내 힘없이 웃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그녀가 돌아서자 재우는 긴장한 몸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드는 척했지만 그의 눈길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허리가 굽어 있었죠.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 돈은 준비됐어요? 재훈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도 몸이 움찔했어요. 들어온 남자는 정수연이었죠. 낡은 양복과 교만한 눈빛, 전직 은행 지점장이자 지금은 악질적인 사채업자였습니다. 미숙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수연은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기다리라고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들한테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죠. 아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정수연의 입술이 차갑게 비틀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성공했다며? 연락이라도 해보라고요. 그 순간 재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정수연은 놀라 뒤돌아봤어요. 누구야 당신? 이 사람 아들이라도 돼? 재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네, 맞아요. 더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정수연은 잠시 주춤하다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나타났네. 그럼 돈부터 내야지. 남자가 나가자 미숙이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 찼죠. 재훈아, 왜 왔어? 왜 돌아왔니? 엄마, 내가 왜 온지 몰라요? 엄마가 날 버렸잖아요. 미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뭐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다음 날 재훈은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공장 동료 이순자를 찾았습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이순자는 조용히 얘기를 꺼냈어요. 미숙 씨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 사랑했으면 왜 날 버렸겠어요? 이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었어. 그 수술비 때문에 미숙 씨가 빚을 졌던 거야. 신장까지 팔아서 널 살린 거지.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병을 이기고 살아났을 땐 이미 빚이 너무 많아졌지. 너한테 더 짐이 될 수 없어서 미숙 씨가 일부러 사라진 거야. 그는 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껏 품어왔던 원망과 분노가 뒤집어졌죠.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한 것이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며칠 후 그는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졌죠.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세월의 아픔과 슬픔이 침묵 속에서 녹아내렸죠.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밖으로 나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가슴 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밤늦도록 사무실에 혼자 남은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풍경은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정수연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는 책상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료들에는 정수연이 운영하는 사채업체의 불법 거래 내역과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가득했죠. 반드시 이 증거로 끝내고 말겠어. 긴장된 표정으로 자료를 USB에 옮겼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재훈은 곧바로 회사 법무팀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이 자료,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자료를 확인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확실히 승산이 있습니다. 재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럼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사님, 이 자료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얻은 거 아닌가요? 재훈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이러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겠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는 겁니다. 변호사는 그의 눈빛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재훈은 회사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싸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부장과 다른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훈 씨,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부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재훈은 당당하게 대답했죠. 맞습니다. 그 자료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부장은 화가 난 듯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당신 책임져야 할 거예요. 재훈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람의 안전보다 이익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회사 나가고 싶어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필요하면 그렇게 하죠. 모든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연의 사채업체에 경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불법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자 정수연은 급히 경찰에 끌려갔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재훈은 어머니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미숙은 작은 방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재훈의 말에 미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니? 재훈아? 정수연 잡혔어요. 이제 엄마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미숙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오랜 고통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정말 고맙다. 정말 미안해. 재훈아.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철저히 고립됐죠.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업무에서도 배제되었습니다. 하루는 친했던 동료마저 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재훈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 회사 생활 다 망치려고 작정했어? 재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 회사에선 너 끝났어. 이제 돌아갈 곳 없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죠.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후회는 없어. 회사 일을 마친 후 재훈은 다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죠. 미숙이 조용히 물었어요. 회사에서 힘든 거 아니니? 재훈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미숙은 눈물을 닦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엄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줄 차례예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시간의 원망과 미움이 천천히 녹아내렸죠. 그날 밤 재훈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의 앞날이 불투명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죠. 그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재훈 씨, 회사에서 정식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준비하세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그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자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보였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그는 속삭이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회사에서의 싸움뿐이었죠. 이 싸움 꼭 이길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훈은 호숫가 언덕 위에 지어진 전원주택 앞에 섰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떨리고 긴장됐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열쇠를 쥔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옆에 서 있던 미숙이 조심스럽게 집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함께 살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죠. 작고 여린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문을 열고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포근한 느낌의 가구와 깨끗한 주방,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호수 풍경까지 완벽했죠. 미숙은 믿기지 않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아, 이게 다 뭐야?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살아도 되는 거니? 재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은 끝이에요. 엄마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미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홀로 견뎌온 아픔과 외로움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주방에서 서툴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재우는 부엌 문가에 기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은 편안했지만 한편으론 먹먹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간단하게 먹어도 돼요. 아니야. 오랜만에 내 아들에게 제대로 밥 한 끼 해줘야지. 미숙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전히 떨리는 손이 그녀의 긴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김치찌개와 밥, 달걀말이와 나물 몇 가지가 식탁 위에 올랐죠. 재우는 그 음식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미숙은 어색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도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었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그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호수 위로 노을이 아름답게 번졌죠. 재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어릴 때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미워하기도 했죠. 미숙은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겠지.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재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작고 차가웠지만 그 손길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널 살릴 수만 있다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었어. 근데 너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엄마에게도 지옥 같았단다. 재훈의 가슴이 다시 한 번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얘기하지 말아요. 난 엄마를 용서했고 이제 엄마 옆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미숙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래, 다시 시작하자. 엄마도 이제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재우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수는 고요했고 달빛이 부드럽게 물 위를 비추고 있었죠.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회사에서의 일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숙이 들어와 그의 옆에 앉았죠. 잠이 안 오니? 네. 엄마도요? 미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아직 꿈만 같아서. 재우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건 아닐까 걱정도 돼요. 미숙은 부드럽게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재훈아,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넌 내 자신을 지킨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다. 재훈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집 앞 호숫가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재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 앞으로 우리 여기서 새롭게 살아요. 회사 일도 차차 해결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 엄마는 너랑 함께라면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걷다 보니 어느덧 호수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미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재우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가슴 속 오랜 상처들이 비로소 완전히 치유되는 듯했죠. 나도 고마워요, 엄마. 끝까지 기다려줘서
그리고 날 포기하지 않아서요. 미숙은 아들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한 적 없어. 한순간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순간 모든 과거의 상처와 슬픔이 완전히 씻겨 내려갔죠. 호숫가에 내려앉은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미숙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이 그들 앞에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만이 함께할 것이었습니다.